나이가 들수록 가까이 있던 인연이 느슨해집니다. 형제는 각자의 생활을 지키며 바빠지고, 친구는 삶의 무게에 집중하느라 이전처럼 다가오지 못합니다. 친척과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벌어지며 예전 온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변화는 당혹스럽지만 흘러가는 시간처럼 피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정약용의 시선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자연의 질서와 비슷합니다. 강물은 구비마다 다른 길을 만들고, 나무의 가지도 계절에 맞춰 자리를 바꿉니다. 사람 역시 세월이 쌓이면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변합니다. 흐름을 억지로 멈출 수 없기에 관계는 조금씩 다른 자리로 이동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음의 구조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기대가 커지면 실망이 남고, 비교가 쌓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가벼운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간격을 넓히고, 감정의 무게는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의 심리는 본래 불안정하기에 연결은 쉽게 흔들립니다. 이 두 흐름은 결국 한 중심으로 모입니다. 관계의 변화는 잘못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질서와 내면의 성향이 자연스럽게 만든 과정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자리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마음의 부담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가까웠던 이들과의 간격이 분명해집니다. 예전에는 한 번 연락하면 바로 만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의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 다른 무게 속에 머뭅니다. 형제는 생활의 책임을 감당하느라 여유가 줄고, 친구는 건강과 생계를 챙기느라 마음의 폭이 좁아집니다. 친척들도 예전처럼 함께 움직이지 못하며 모임은 간헐적으로 줄어들고 대화의 결도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는 서운함을 남기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간격은 자연의 흐름과 깊이 닮아 있습니다. 강물은 같은 물결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전혀 다른 길을 만들고, 계절은 반복되지만 일정한 패턴만 남긴 채 매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자리 역시 이와 비슷하게 변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각자가 머무는 위치가 달라지고, 역할이 바뀌고 책임이 늘어납니다. 서로의 흐름이 겹칠 때는 가까워지지만 방향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당길 수 없고,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마음의 구조에서 설명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상처를 적게 받기 위해 기대를 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관계가 이어지길 바라는 모순된 감정을 갖습니다. 기대가 남아있으면 작은 무심함도 마음을 흔들고, 비교가 쌓이면 자신이 홀로 남았다는 느낌을 강화합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끼고, 형제가 바쁘다 말하면 정서적 균열이 자리 잡습니다. 감정의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쉽게 줄어들지 않고, 심리적 거리 역시 조심스러운 태도 속에서 커집니다. 이 모든 작용이 관계의 후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두 관점을 함께 보면 현실이 선명해집니다. 세월은 사람의 자리를 이동시키고, 마음은 상처를 피하려고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가까웠던 이들이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실패나 단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향 변화입니다. 흐름은 누구에게도 잘못을 묻지 않고, 마음은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에 맞춰 관계의 폭을 조절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거리감이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웠던 이들과의 간격이 넓어지는 현상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체 구조와 마음의 깊은 층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락의 빈도가 줄거나 만남의 기회가 사라지거나
대화의 결이 달라진 정도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복합적인 요인이 움직입니다. 하나의 변화처럼 느껴져도 실제로는 여러 흐름이 겹쳐지며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그 구조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약용의 관점에서 이 변화는 자연의 질서와 닮아 있습니다. 강물은 늘 흐르지만 속도와 깊이는 구간마다 다릅니다. 사람 역시 같은 시간을 살아도 그 속에서 겪는 일의 무게는 크게 다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 비슷한 온도에서 움직이지만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맡은 책임과 역할이 달라지며 흐름의 속도 차가 커집니다. 형제는 각자의 가정을 챙기며 다른 생활을 만들고, 친구들은 건강, 경제, 노부모 문제 등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집중합니다. 서로의 속도가 달라지면 같은 강을 흘러도 물줄기는 자연히 멀어집니다. 이 간격은 노력 부족이나 애정 감소가 아니라 시간 자체가 만들어낸 자리 이동입니다. 또한 자연의 순환처럼 사람의 감정도 계절을 갖습니다. 봄에는 기대가 피어나고 여름에는 활력이 커지지만 가을에는 정리가 필요하고 겨울에는 조용한 내면을 선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이들이 가을과 겨울의 기질을 띠게 됩니다.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서도 조용한 일상이 더 편안해지고, 넓은 관계보다 가까운 몇몇과 깊은 안정감을 찾으려 합니다. 이러한 성향 변화 자체가 관계 간격을 서서히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는 이 현상을 마음속 힘의 충돌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비교에 민감해지고 기대는 줄이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관계가 유지되길 바라는 이중적 욕구를 갖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말도 상처로 남고 작은 무심함도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의 저항력이 약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며 그 결과 조심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이 보호거리는 누구나 같지만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또한 인간은 본래 타인의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오해와 상상으로 빈틈을 채우려 합니다. 친구가 연락을 줄였을 때 나를 멀리하나? 라고 받아들이고, 형제가 바쁜 모습을 보이면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이러한 해석은 사실이 아닐 때가 대부분이지만 심리적 피로가 누적되면 마음은 부정적인 가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가정은 거리를 더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정약용의 자연 흐름과 쇼펜하우어의 심리 구조를 함께 보면 현상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시간은 사람의 자리를 옮기고 마음은 상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흐름의 변화와 감정의 무게가 겹치면 관계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실패나 결핍의 신호는 아닙니다. 여러 겹이 원인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간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관계의 에너지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이 충분하지만 나이가 들면 체력, 정신력, 감정의 여유가 줄어듭니다. 이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이 감당 가능한 범위를 좁혀갑니다. 정약용의 관점에서는 계절이 가지를 치듯 자연스러운 정돈이고,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는 마음이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어입니다. 어느 쪽도 잘못이 없고 어느 쪽도 부족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의 약화는 보통 상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흐름과 마음이 동시에 다른 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어긋나면 간격이 생기고, 마음이 조심스러워지면 그 간격을 좁히기 어렵습니다. 두 요소가 함께 작용하면 친밀했던 이들과도 자연히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분석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관계가 멀어진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당신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시간이 역할을 나누고 감정이 자신을 지키며 흐름이 각자의 방향을 조용히 바꿨을 뿐입니다. 이 현상은 상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동이며 삶의 후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겪는 보편적인 변화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까웠던 사람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생활 구조, 사회 제도, 건강과 경제 상황이 크게 달라졌고 개인의 감정 반응은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이 변화들은 단순한 거리감이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재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정약용의 현실적 시선과 쇼펜하우어의 내면적 관점을 함께 적용하여 오늘의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의 해석을 현대에 대입하면 관계의 간격은 사회 구조 변화와 깊이 연결됩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친척이 가까운 거리에 모여 살며 서로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가 다른 도시에서 살고 직업도 여러 형태로 나뉘며 생활 패턴 역시 크게 다릅니다. 흐름이 달라지면 자리는 멀어지고 자리가 멀어지면 관계의 밀도도 낮아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책임이 늘어나고 생계를 지키기 위한 집중이 강해지며 돌봐야 할 사람도 많아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이동이며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정약용의 관점에서는 관계 유지의 에너지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줄고 병원 방문이 늘고 일상의 기본 관리에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를 좁히려고 하며 가까운 몇몇 관계에만 에너지를 배분하려고 합니다. 이 움직임은 주변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자주 만나던 이들과도 점차 거리가 생기지만 이는 흐름의 결과이지 잘못이나 무관심의 표시가 아닙니다. 한편 쇼펜하우어의 심리 해석을 현재에 적용하면 사람들의 감정은 과거보다 더 예민해졌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적게 받기 위해 기대를 줄이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친밀함을 바라는 미묘한 갈등이 남습니다. 이 모순은 작은 상황에도 해석을 복잡하게 만들고 감정의 무게를 더합니다.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을 주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끼고 형제가 바쁘다는 말만 해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경제적 차이, 건강 상태, 자녀 문제 등 현실적 상황이 다르면 서로 이해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차이는 심리적 긴장을 만들고 결국 관계의 거리를 넓히게 됩니다. 또한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자기 보호 심리가 강해지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처를 덜 받기 위해 마음의 문을 천천히 닫고 너무 깊은 관계보다는 가벼운 안정감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 본성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오랜 경험 속에서 배운 생존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 작용은 상대방에게 거리감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계의 흐름을 더 느슨하게 만듭니다. 서로가 비슷한 태도를 취하면 간격은 더 넓어지고 그 간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집니다. 이제 두 관점을 함께 엮어보면 현대 사회의 관계 변화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흐름은 사회 구조와 생활 방식의 이동에서 비롯되고 쇼펜하우어가 분석한 감정의 무게는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얽히면 관계는 자연히 새로운 균형을 형성하며 예전처럼 단단하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실패가 아니며 누군가의 성의 부족도 아닙니다. 흐름이 서로 다른 길을 만들고 마음이 조심스러운 거리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결국 현대의 관계는 정서적 여유와 현실적 조건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각자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다 보면 간격이 생기고 마음의 보호를 위해 조심하게 되면 그 간격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지금 느끼는 거리감은 당신의 오류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 사회의 구조, 각자의 마음이 만든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멀어짐 속에서도 자신을 탓하지 않고 평온한 시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웠던 이들과 거리가 생겨도
삶을 다시 단단하게 세울 방법은 존재합니다. 이 지혜는 억지로 관계를 붙잡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의 실천 원칙과 쇼펜하우어의 마음 운영법을 함께 적용하면 관계가 변해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균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시선에서는 먼저 자리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강물이 굽이칠 때 물길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면 흐름이 어지러워지듯 관계도 지나치게 끌어당기면 오히려 간격이 커집니다. 따라서 지금 각자가 머무는 자리를 인정하고 억지로 빈틈을 채우려 하지 않는 편이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또한 작은 연결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깊은 대화가 어렵다면 짧은 안부라도 남기고, 큰 만남이 부담스럽다면 가벼운 메시지로 소통의 자리만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자연은 급하게 변하지 않고 늘 작은 흐름이 모여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관계도 미세한 연결로 유지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한편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는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 핵심이 됩니다. 기대가 지나치면 상처가 커지고 지나친 집착은 스스로를 고단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상대에게서 원하는 기준을 낮추고 지금 가능한 만큼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교심을 줄이면 관계의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형제나 친구가 나보다 더 멀어 보이더라도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며 각자의 심리적 여유와 삶의 무게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심리적 간격이 느껴질 때는 상대가 나를 멀리한다는 결론 대신 각자 감당하는 환경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철학의 지혜를 합쳐보면 해법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흐르는 자리와 조심스러운 마음을 함께 인정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고 관계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가까웠던 사람들과 예전처럼 지내지 못하더라도 이는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동이며 억지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의 평안을 챙기고 감당 가능한 만큼의 소통만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관계를 억지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줄이고 삶의 균형을 찾는 실천입니다. 결국 해결의 지혜란 관계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흐름을 인정하면서도 작은 연결을 남기고 기대를 줄이며 마음을 보호한다면 당신의 일상은 훨씬 부드러운 평온으로 채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웠던 이들과 자연스레 멀어지면 마음의 적막이 생깁니다. 예전처럼 편히 기대고 웃던 순간이 줄어들면 자신이 변한 것 같아 걱정도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의 간격은 실패가 아니라 흐름의 결과이며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정약용의 시선에서는 세월이 자리를 바꾸고 삶의 강물은 각자의 길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흐름이 달라지면 가까움도 속도를 조절하고 역할이 변하면 관계의 모양도 자연히 조용해집니다. 이 움직임은 억지로 막을 수 없는 질서이기에 자신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음 해석에서는 조심스러운 거리도 심리의 보호작용입니다. 기대가 줄고 상처를 피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누구든 한 발 물러서며 안정적인 자리를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이던 간격은 의도된 거절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두 철학자의 흐름을 합치면 결론은 단순해집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멀어진 것이 아니며 상대가 무정해서 생긴 변화도 아닙니다. 삶은 각자에게 다른 속도로 흘러가고 마음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거리감 속에서도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일상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고 지금 모습 그대로도 괜찮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